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에서 직역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단문장들을 연결하여 복문장을 만드는 방식과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어 복문장은 우리말의 복문장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습 없이는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죠.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 회화를 곧잘 하는 사람들도 복문장에서 막히죠. 아마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영어 회화를 구사하고 싶을 때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복문장은 각각의 단문장 연결하는데 이때 그 나열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여야 복문장을 번역하고 영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개념은 중요도 순서입니다. 이에 대한 연습이 없다면 우리말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영작하기 어려울 것이며 마찬가지로 번역도 직역을 하면 이상하게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을 연결할 때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는 방식은 우리말에 없으므로 영작을 할 때나 번역을 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전치사도 우리말에 없습니다. 전치사로 인한 복문장이 발생할 때 번역과 영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문장 역시 단문장과 마찬가지로 직역을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역을 하지 않으면 영어식 복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팝송 위다우츠에 나오는 복문장으로 실전 연습을 해볼까요? 복문장 번역의 기술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단문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영어 읽기도 명확해집니다.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궁금증이 해소되죠. 당연히 문장과 문장 사이를 구분짓기 위해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are leaving.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When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I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 문장을 이미 배웠던 단문장 번역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복문장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장 3개를 골랐습니다. You always smile. 이 문장은 일형식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는 형식 번호입니다.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이 문장 역시 일형식이죠. 모든 문장은 주어의 밑줄, 동사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기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 헨리의 팝송 영어 위다우츠를 시청하시거나 저희 저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복문장 번역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복문장으로 만들어졌겠죠. 이 문장은 눈으로 금방 찾을 수 있듯이 접속사 but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but을 중심으로 해서 두 문장이 위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접속사가 맞겠죠. but의 품사는 접속사 말고 제외한다는 뜻의 부사도 있고 심지어는 타동사가 있다는 걸 아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을 한번 번역해 보세요. They may, but we are traveling together now. 복문장 번역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복문장 코드는 제가 연구 끝에 개발한 것으로 이 코드를 이용하면 어떠한 길고 복잡한 영어의 문장도 코드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일단 아래의 문장은 접속사 but으로 연결된 프로세스형 문장입니다. 복문장 코드는 PR이라고 표기하며 복문장의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문장을 표시하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문장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러한 것은 한때 영어 구문론이라고 유행했던 이론이 있었는데 이를 보다 심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문장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면 영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앞으로 복문장 패턴별로 여러 형태로 소개가 될 것이므로 헨리의 팝송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반드시 직역 후 의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어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복문장을 구성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죠. 앞의 문장은 직역을 하면 당신은 항상 웃어. 그러나 당신의 눈들 속에서 당신의 슬픔이 나타나. 직역을 의역으로 바꾸면 당신은 항상 웃지만 눈 속엔 슬픔이 보여. 여기서 in your eyes는 원래는 sorrow shows 뒤에 와야 되는데 앞으로 위치했습니다. 그것은 강조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눈 속에 정말로 슬픔이 보여. 아마 이런 뉘앙스쯤 될 겁니다. 다음 문장의 복문장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각각의 문장으로 구분하기는 이미 모든 문장을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복문장은 2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네, 두 문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은 삼형식으로 여기서는 tomorrow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forget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사로 보는 게 아니라 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ink of가 동사인데 think of는 of를 붙이면 훨씬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치사를 동사 뒤에 붙이면 우리가 수어라 그러죠. 그래서 동사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think of가 바로 모든 내 슬픔을 생각해, 그것만을 생각해 이렇게 강조할 때 of를 붙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파악. 위에서 배웠던 그 문장을 보면 when 이하의 문장이 뒤에 있죠. 이러한 형태는 결과를 먼저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건을 뒤에서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복문장 코드 부여. 이 문장은 앞에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뒤에 문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죠. 이러한 경우에 복문장 형태를 do while형이라고 합니다. do while은 do 먼저 하고 조건 while을 뒤에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복문장 패턴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코드로는 DW. 다섯 번째 단계 직역 후 의역. 예. 앞의 문장을 직역하면 아니 난 내일을 잊을 수 없어. 내 모든 슬픔만을 생각해 볼 때 라고 하지만 의역을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내 모든 슬픔들을 생각해 보면 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잊을 수 없을 거야. 두 번째 단계 각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 첫 번째 문장은 When I had you there 삼형식이죠. 직역을 하면 내가 당신을 거기서 가졌을 때. 두 번째 문장은 But then I let you go.
이 문장은 오형식이죠. 그러나 그때 난 당신을 가게 했지.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앞에 문장에 조건이 제시되고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가 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선, 조건, 후, 결과의 형태를 띈 문장입니다. 네 번째 단계 복문장 코드 부여. 이 문장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앞에 문장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뒤에 문장에 그 조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죠. 이런 형태는 먼저 조건이 나온다 그래서 if then 형태입니다. 코드로 보면 줄여서 if라고 표시합니다. 복문장 패턴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우리말하고 순서가 같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직역 후 의역. 앞에 문장을 직역하면 When I had you there, 내가 당신을 거기에서 가졌을 때 But then I let you go, 그러나 난 그때 당신을 가도록 했어. 의역을 하면 거기서 당신은 나의 연인이었는데 난 그때 당신을 떠나게 만들었어. 여기서 잠깐 make와 let 동사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make와 let을 사역동사라고 그러죠.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는 동사를 사역동사라 그럽니다. 그러나 make와 let은 둘 다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죠. make는 직접 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그렇지만 let은 직접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he makes me cry,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울려. 하지만 이건 울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우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he lets me cry, 그러면 진짜 우는 걸 시키는 거예요. 영화나 연극에서 연기를 시키듯이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말은 이게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뭐뭐하게 해, 뭐뭐하기.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리고 번역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영작을 할 때는 잘못하면 그것을 혼돈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make와 let을 엄연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You make me laugh, 그러면 넌 날 웃게 해. 자꾸 웃기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You let me laugh, 그런 건 넌 나한테 웃으라고 그래. 즉 자꾸만 웃으라고 강요해.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키는 거죠.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